여러분 새 콘도 분양받고 이제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갑자기 CRA에서 편지가 하나 툭 날아옵니다. 열어봤더니 수만 달러를 다시 내놓으라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자, 오늘 바로 이 문제, HST 세주택 리베이트 환수 통지, 이거 도대체 어떻게 대처하고 또 어떻게 미리 막을 수 있는지 그 핵심만 딱딱 짚어드릴게요. 아, 정말 그렇죠. 아니, 내 돈인 줄 알았던 그 큰 돈에 심지어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달라니. 와, 이거 누구라도 정말 눈앞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정말 머릿속이 하얘지실 거예요. 자, 그럼 이 충격에서 일단 잠시 빠져나와서요. 이성적으로 한번 따져보자고요. 이 악몽 같은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지금부터 파헤쳐 볼 텐데 사실 들어보시면 이유는 생각보다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서류와 현실의 차이. 그러니까 내가 서류에 적어낸 이 집의 사용 목적하고 실제로 내가 이 집을 사용한 방식이 달랐다는 거죠.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CRA는요, 여러분의 속마음이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오직 서류에 남겨진 기록으로만 판단합니다. 자, 보시면 길이 딱 두 갈래로 나뉘죠? 왼쪽 길은 저 이 집에 직접 살 거예요 라고 신고하고 빌더가 알아서 클로징 때 HST 리베이트를 미리 까주는 아주 편한 길이에요. 반면에 오른쪽 길은 이 집은 투자용, 그러니까 렌트 줄 겁니다 라고 하고 클로징 다 끝난 다음에 내가 직접 다른 종류의 리베이트를 신청해야 하는 길이죠. 문제는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서류상으로는 저 왼쪽 길로 갈게요 해놓고 실제 행동은 오른쪽 길로 가버린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실수를 하는 게 충분히 이해가 가요. 사람이 살다 보면 계획이 바뀌기도 하고 클로징 때 워낙 정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들 어떤 함정에 빠지시는지 가장 흔한 시나리오 3가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이런 거예요. 처음엔 진짜 내가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실거주, 리베이트를 받았죠. 그런데 클로징 딱 하고 나니까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서 바로 렌트를 주게 된 거죠. 두 번째는 아예 처음부터 투자용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클로징 비용 치르고 서류 처리하느라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거 나중에 신청해야지 하다가 깜빡하고 기한을 놓쳐버린 경우. 그리고 마지막, 이게 참 안타까운데요. 정말 진심으로 내 집 마련에 꿈을 안고 들어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직장을 옮기게 되거나 가족 문제가 생기거나 해서 어쩔 수 없이 임대를 주게 된 상황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사정이 어떻든 원래 의도가 뭐였든 CRA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서류상의 기록이 모든 걸 말해줄 뿐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원인은 알았고 이미 이 편지를 받아버린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왜가 아니라 어떻게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당장 여러분이 취해야 할 액션 플랜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편지 받았다고 당황해서 CRA에 무작정 전화부터 걸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전에 스스로에게 딱 이 질문 하나만 던져보세요. 내가 지금이라도 투자형 부동산 리베이트를 신청할 자격이 되나? 이게 모든 해결책의 시작점이고요. 이 질문의 답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서류와 그 서류에 적힌 날짜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이 2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투자용 부동산 리베이트, 정식 명칭은 New Residential Rental Property Rebate인데요. 이건 클로징한 날로부터 정확히 2년, 딱 2년 안에만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시계는 지금도 똑딱똑딱 하고 있습니다. 이 2년이라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는지 아니면 이미 지나버렸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제발 당황하지 마세요. 감정적으로 억울하다고 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차분하게 서류를 찾는 거예요. 제일 먼저 클로징 서류 뭉치에서 Statement of Adjustment를 찾아서 정확한 클로징 날짜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세입자랑 썼던 임대계약서, 매달 렌트비 들어온 은행 기록, 이걸 찾아내는 게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만약 확인해봤더니 클로징 날짜로부터 이미 2년이 헐쩍 넘어버렸다. 그러면 솔직히 상황이 훨씬 복잡해집니다. 왜냐면 법적으로 리베이트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 자체가 끝나버린 거거든요. 이럴 땐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나 너무 바빴어요 같은 변명은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반드시 세무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 받으시는 걸 정말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자, 이 체크리스트 한번 보세요. 이게 여러분을 구해줄 무기들입니다. 하나씩 볼까요? 스테이트먼트 오브 어저스트먼트는
2년짜리 시계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고요. 최소 1년짜리 임대차 계약서는 이 집은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렌트용이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죠. 렌트비 입금 기록은 실제로 돈을 받았다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고요. 그리고 그동안 내 운전면허증이나 다른 공과금 고지서 주소가 다른 곳으로 되어 있었다는 주소 변경 기록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서류들이 바로 여러분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해주는 이야기꾼들이에요. 자, 지금까지는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대처법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앞으로 콘도를 분양받으실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골치 아픈 일, 애초에 겪지 않도록 미리 막는 방법이 있거든요. 예방하는 방법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솔직함과 꼼꼼함. 처음 계약할 때부터 내가 살 집인지 투자할 집인지 목적을 분명히 하세요. 만약 투자용이다, 그럼 계약서에 사인하자마자 핸드폰 캘린더를 켜서 2년 뒤 날짜에 HST 리베이트 신청 마감이라고 알람부터 설정해두세요. 그리고 모든 서류는 파일 하나에 차곡차곡 모아두는 습관,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중간에 계획이 바뀌면 왜 바뀌었는지, 언제 바뀌었는지 간단하게라도 꼭 기록을 남겨두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금 앞에서 몰랐어요는 절대 좋은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억울하다는 감정이 아니에요. 바로 팩트를 증명하는 서류와 놓치면 끝인 타이밍입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당황스럽고 억울할수록 더 차갑게, 더 이성적으로 서류만 봐야 합니다. 결국 여러분이 가진 서류들은요,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CRA는 그 스토리를 읽고 판단하는 심사관일 뿐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서류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나요? 그 스토리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이 시작됩니다.